말도 안 돼. 이게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라고?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 수가 있지? 일본의 한 남성이 현대의 아이오닉 5N을 시승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가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남성은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전기차를 타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현대에서 가성비를 위해 만든 전기차가 주행을 해봐야 얼마나 재미있겠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 남자는 이 차의 어떤 면을 보고 놀란 것일까요?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제보받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일본 닛산에서 20년 동안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해온 다카하시 케니치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차가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술력의 닛산이란 이름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며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닛산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었고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면서 한국과 중국 브랜드에 밀리는 형국이었죠. 그러나 일본인 대부분은 여전히 일본 차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한국 차는 값싼 대체품이라는 편견이 있었고 일본 차야말로 기술과 내구성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 차는 여전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는 들려왔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한국 차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한국 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나 통하는 차라고 치부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성능, AS 모두 일본에서는 도요타나 혼다, 닛산 정도를 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았으니까요. 그러나 일본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그 굳건했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지인이 자신이 타고 온 현대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도 불편하며 안전의 신뢰도도 낮고 운전 재미도 없었던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별 기대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아이오닉 5N은 여태까지 타본 지루한 전기차와는 달랐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내연기관 스포츠카에서나 경험할 법한 강렬한 주행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내연기관의 주행 질감을 어찌나 세밀하게 구현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차량의 정교한 핸들링과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듣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650마력이 넘는 출력, 제로백 3.4초, 드리프트 모드까지 지원하는 등 고스펙의 최고의 기술력이 들어간 이 차가 7천만 원대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BMW나 벤츠에서 이 정도의 스펙과 운전 재미를 줄 수 있는 내연기관차를 사려면 1억은 훌쩍 넘겨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이오닉 5N은 세계적인 자동차 리뷰어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경험해보니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기차가 이 정도라니. 제가 일본에서 전기차를 많이 타봤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를 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한국 전기차의 기술력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한국 자동차의 발전 소식을 듣기 쉽지 않아 직접 검색으로 알아봐야 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 한국 전기차의 발전은 상당했습니다. 현대차가 유럽에서 일본 차를 밀어내고 있다. 한국 배터리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열린 국제 모빌리티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전기차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저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행사에서 만난 여러 업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대자동차 연구소 방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닛산에서도 전기차 전환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기차 기술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닛산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변화가 실제인지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상당히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로 간단히 끝났고 지문 인식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화가 당연한 듯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도착 알림을 받고 정확한 수치대로 안내받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흥미롭게도 업계 관계자가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이용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시골에서 실험 단계인 기술이 이곳에서는 이미 공항이나 도심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버스에 탑승했지만 실제로 차량이 스스로 도로를 분석하고 신호를 인식하며 운행하는 모습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니. 이게 한국의 현재라고? 다음날 드디어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된 곳은 배터리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리튬 배터리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조만간 상용화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배터리 효율과 충전 속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최신 전기차는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단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닛산을 포함한 일본 전기차는 여전히 400V 충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충전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전기차 플랫폼 연구소였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기차를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게중심이 낮고 실내 공간이 넓었으며 효율적인 배터리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개량해 전기차를 만들고 있었고 이로 인해 설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 집착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전기차 중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및 전자제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활용해 차량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일본 차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 전기차는 이미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주행 보조 시스템과 전기차 전용 통합 제어 기술을 보며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현대차의 새로운 고성능 전기차인 RNE14가 있었습니다. WRC 랠리카 같은 작은 플랫폼에 아이오닉 5N의 PE 시스템과 WRC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컨셉카로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 모터와 최신 전자식 LSD,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결합된 하드코어 레이스카에 가까운 모델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전투기처럼 날렵했고 차체 곳곳에 공기역학적 설계를 위한 커다란 윙과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기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싱 기술을 접목한 모델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RN24의 세부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전기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이드로 블레이드 브레이킹 시스템, 트랙 주행을 위한 맞춤형 서스펜션, 그리고 완벽한 토크 벡터링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또한 작은 차체에 맞게 소형화시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조작해볼 기회를 얻었고 짧은 테스트 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기존 전기차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즉각적인 반응과 강렬한 추진력이 느껴졌습니다. RN24는 그야말로 내연기관 스포츠카의 감성과 전기차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모델이었습니다. 여지껏 느껴왔던 전기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고성능 스포츠카를 재정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기차의 한계를 논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대에도 운전의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조차 시도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RN24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일본이 과거의 방식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기아와 KG 모빌리티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아 또한 굉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을 빠르게 공략해 나가며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이브리드와 수소차를 논의하는데 한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군.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칭송하던 장인 정신은 나태함으로 오해받기 좋아 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 판매량 3위까지 올라온 데다가 전기차까지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나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자금력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보였지만 한국이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력은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는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닛산이 그리고 일본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전기차 시대에서 일본이 설 자리가 빠르게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아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배워야 할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으면 일본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다. 배터리 기술 연구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AI와 자동화 공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인 정신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에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의 영광에만 머문다면 머지않아 한국 자동차 산업에 완전히 추월당할 겁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볼 수 없었습니다. NHK에서는 이 내용을 짤막하게 보도했고 시청률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의 자동차는 무엇인가요? 또 한국을 넘어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좋은 추억이 있는 자동차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힘으로 삼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